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 분할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이혼 소송에 있어 재산 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부양한다는 의미, 그리고 위자료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이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기준이 되고요. 다만 그 이전에 부부의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별거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라든지 이렇게 부부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이 경우에는 그 파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파탄이 난 이후에 보통 별거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별거를 한 이후에 당사자 일방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낭비한다든지 탕진한다든지 혹은 이거를 다른 곳에 은닉해 버리면 그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중 다른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그 혼인이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혼인이 파탄된 시점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이 파탄되기 이전에 그에 대한 노력이나 형성 유지에 대한 어떤 기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가 이 재산 분할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 피고인 남자는 결혼 전부터 주택 청약을 개설해서 아파트 청약을 꾸준히 넣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제 여자를 만났고요. 2014년 8월 8일 결혼을 하고 약 1년 만에 2015년 7월 3일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 대금 2억 7,500만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거로 인해서 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2017년 10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1억 9,300만 원 포함 전체 1억 9,371만 2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당시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파탄이 난 이후인 2018년 3월경 잔금 8,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재산분할 대상에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즉, 이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혼인이 파탄나기 이전까지 이 피고가 납입한 분양대금 1억 9천만 원 정도만 재산분할이 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피고의 잔금 납입이라는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해서 생긴 것이므로 이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한 분양 대금 1억 9,300만 원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견해를 밝혔는데요.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 대금 중 약 70%가량을 납입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아파트를 이제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 아파트 납입 대금을 넣는 동안 원고는 사건 본인을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맞벌이 등을 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또 부부간 재산분할의 구체적 타당성, 이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해서 한 판결이지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이러한 잔금을 납입했음에도 단지 잔금 납입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아파트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조금 피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재산분할의 원칙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되고요. 다만 그 이전에 별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혼인기간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이전에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기여나 노력이 있었다면 그 재산은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